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나스닥이 1.54%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21선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아주 괜찮은 모습의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을 만들어냈다라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스닥 차트는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반증이나 하듯이 이렇게 나스닥이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아시아 증시도 좋았는데요. 니케이도 0.7%, 상해도 0.7%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장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85%, 코스닥이 1.01%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이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점은 조금 더 장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3070포인트죠. 이 3070포인트를 딛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은 많죠. 이 3150포인트, 3150포인트가 있고요. 전고점인 3200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3070포인트를 딛고 이렇게 올랐었다라는 건요. 장의 방향이 하방이 아니라 이 상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인해 가지고 6% 상승이 나왔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오늘 미국 나스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법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비주들이 상승폭이 컸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얘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의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LG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저점을 한번 위협을 했죠. 13만원이라는 전저점을 한번 위협을 하다가 이 13만원 저점을 확인하고 이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제는 SK하이닉스 15만원 전고점을 뚫는가 안 뚫는가가 관점이겠죠. 하지만 SK하이닉스 혼자만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날아갈 수는 없겠죠. SK하이닉스가 전고점 15만원을 뚫으려고 하면 코스피 장 전체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이렇게 전고점까지 그다지 멀지 않다라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LG전자 역시 오늘 6%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LG전자 오늘 수급상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장중에 뉴스가 떴죠. 스마트폰 사업 완전 철수 임박이라는 그런 뉴스가 떴고요. 4월 5일날 이사회가 열린 후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바일 사업부를 완전 철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떴죠. 8시 54분 뉴스가 떴습니다. 특허권 침해 예비 결정에서 SK 특혜 침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원래 4월 2일날 내일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하루 정도 일찍 예비 판결이 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초가를 굉장히 띄웠죠. 4% 정도 시초가 갭을 띄워가지고 종가는 거의 한 10%쯤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0%가 상승을 했지만 오늘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죠. 개인이 54,000주 매수를 했다는 게 이게 조금 찝찝해 보입니다. LG전자하고는 다르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올렸다면요,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식을 듣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개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격을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재료가 있죠. 4월 11일 날 발표되는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라는 재료도 있고요. 오늘 확정이 났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I 테크놀로지가 공모 IPO가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HMM인데요. 자, HMM 제가 전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저점을 27,000원으로 제가 잡으라고 했는데요. 오늘 저점이 26,500원, 거의 한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27,000원 그리고 26,000원대에 모두 잡아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가격까지 말씀드린 까닭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렇게 오를 때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되었던 애들이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기 저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뭐 27,000원 그리고 27,000원 이하에서는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중에 거의 한 보합까지 올라왔죠. 9시 반에 저점을 형성하고 뒤에 거의 한 뭐 보합까지 상승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애들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3월 29일 날 한번 가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갭 하락해서 떨어질 때는 제가 잡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신규주들은 저점을 찍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규주들 떨어질 때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테마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들도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을 저점을 찍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HMM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오늘 수익이 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오늘 새벽에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난 잘치 뭐 재료 소물로 인해서 오늘 긴 음봉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죠. 뭐 그 중에서 외국인이 단타를 친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단타를 친 거는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꼭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렇게 상승한 게 꼭 바이든의 인프라 그 투자 발표 그것 때문만 아니죠. 두산인프라코어의 분할합병이라는 재료, 그 재료 때문에 얘가 상승을 해줬죠. 이 부분에서는 그 재료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만원대.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만원대 초반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회사의 분할합병이라는 그 일정이 있습니다. 6월 29일 날 매매가 정지되죠. 신규 상장이 7월 21일 날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6월 말에 분할합병이라는 그런 재료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이 분할합병이 발표되는 날 3월 22일이죠. 580만 주를 샀죠. 외국인도 14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 단타치기 좋아하는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를 그다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원대 초반에는 충분히 두산인프라코어 가능하다는 거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 초반 여기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테마주입니다. 오늘 테마주들 가운데서 굉장히 시세를 주었던 애들이 이 두나무 업비트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아침 장전에 뉴스가 떴죠. 이 업비트 관련 두나무가 이전까지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 뉴스로 말미암아 오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가 과연 이게 상한가를 갈 정도의 뉴스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것,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그 날짜가 2023년으로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업비트 두나무 관련주들을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요. 얘들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갈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의 재료인가 라고 의심을 품게 되었고요.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혀주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인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뭐 내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두나무 관련주들 내일 뭐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OTT 관련주인데요. 이 알로이스 5,500원 돌파한 지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고점 돌파 매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5,500원 돌파하는 이 모습을 줄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5,500원이 이 지점이죠. 자, 5,500원을 뚫자마자 얘가 거의 5,800원까지 상승을 해주죠. 자, 이 5,500원을 뚫을 때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5,500원을 뚫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500원 뚫는 모습을 보고 얘가 5,800원까지 상승해 준다라는 거는 오늘 전고점을 걷더니 가뿐하게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5,500원을 뚫고 나서 고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5,500원 부근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라는 겁니다. 5,800원까지 뚫었다가 5,600원 5,6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5,600원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5,600원을 안 무너뜨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뚫어준 6,100원대 이 부분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6,100원대 이때 매수한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100원 이 부분 거래량이 거의 한 100만 주 정도 터졌죠.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뚫는 모습 이 부분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맥점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얘가 거래량이 죽고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확률이 반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매수가 한번 타이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타이밍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한가 홀딩 중입니다. 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라운CQ인데요. 자, 라운CQ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못 갔죠. 자,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다가 결국에 상한가 못 간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라운CQ 저도 오늘 이걸 거래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거래했던 지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초가에 12% 시작했다가 이렇게 살짝 밀립니다. 자, 이 밀릴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초가가 4,400원이니까요. 뭐 4,200원까지 밀렸으니까 한 4%? 3, 4% 정도 밀렸습니다. 3, 4% 정도 밀리다가 얘가 시초가를 다시 회복해 주죠. 자, 시초가 4,400원을 다시 회복해주는 강력한 모습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시초가를 뚫을 때 이때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알로이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얘가 뭐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다시 이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라는 것은 상한가를 붙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알로이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오후에 상한가를 붙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내가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단타로 수익을 제법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4월 첫 거래일인데요. 여러분 잘 거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